북한은 현대 독재 정치의 상징입니다.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높은 가시철선 울타리에 둘러싸여 세계로부터 고립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북한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북한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그런 실험적인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정성. 선거와 위기가 반복되는 세계는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정치인은 안정된 생활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지만 그런 생활은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 실현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기밀과 3대째가 일관되게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며 당국의 명령이 없는 이상 어떠한 위기도 없습니다. 북한에도 물론 선거는 있지만 그것은 국민과 정부의 결속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라는 이 나라에서는 형식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회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며 그날은 거창한 축제이자 축하일이 됩니다. 이날 17세 이상 국민은 투표소에 가서 당국이 추천한 유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별실에 들어가야 하고 경찰에게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후보자는 항상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방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파간다의 숨은 매력. 북한의 프로파간다는 귀여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귀여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우는 여자아이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계 정상에서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인물은 또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즐겁게 하는 기쁨조를 위해 따로 여자아이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김일성이나 아버지인 김정일도 그런 집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일 쪽은 오락에는 안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김정은으로 인해 환희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가 아플 때도 웁니다. 때로는 남성조차도 사랑하는 지도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따로 우는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프로파간다는 눈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데려온 치어리더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쇼는 NBA나 다른 어떤 치어리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과 연습을 거듭한 퍼포먼스가 일체화된 북한만의 예술입니다. 완벽하네요. 예술의 보호. 북한에는 김일과의 현명 업적을 기리는 기념상과 건축물이 14만여 개나 있습니다. 만수대 예술극장에 의해 제작된 조각은 경의와 함께 설치되었으며 마치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처럼 소중히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 기념비를 위한 특별한 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식사. 북한에서 수도에 산다는 것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경력 향상, 교육, 의료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평양 시민들은 계란, 설탕, 기름 등의 사치품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사치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생활이네요. 단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평양의 10개 중심 지구에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기타 수도의 주민은 410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며 기본적인 식량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 중심부에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외에 사는 사람들은 중심부로 옮겨 사는 것, 즉 생활의 레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양인민위원회의 충성기금에 $10,000 상당을 기부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좋은 식품을 살 수 있는 삶을 더 싸게 얻으려면 공무원에게 $2,000의 뇌물을 지불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심부의 불법 거주자들이 붙잡히며 계란, 기름, 설탕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낙원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려면 돈을 내야 하니까요. 정체 제로. 선진국 대도시의 러시아워를 상상해보세요.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교통체증은 그야말로 악몽이고 일하러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쇼핑하러 가는 것도 힘듭니다. 평양에는 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수도의 250만 명의 주민 중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택시도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급증과 기업활동 장려로 회사차가 많다고는 해도 북한 사람들도 자가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택시와 트롤리버스, 버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보시는 것과 같은 정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인도네시아 언론인 자카파커가 촬영한 겁니다. 아직 도쿄만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신호등 대신 교통정리원이 일하던 쓸쓸한 대도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생일 기념선물. 2022년에 북한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탄생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2월 16일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공휴일로 일반 서민들은 모두가 선물을 기대합니다. 물론 전원이 아니라 취업한 사람뿐입니다. 실제로는 위대한 지도자의 생일로부터 81년이 지났지만 그 1년 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축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때문에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물 상태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련시에서는 취업한 시민에게 이틀치 옥수수와 비누, 치약, 칫솔, 된장, 간장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설탕이 부족해 함경북도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과자가 어린이들에게 배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강도에서는 당국이 일반 서민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도기관 직원들에게는 식물기름과 해산물이 각각 500g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지급된 선물은 예상을 훨씬 웃돌아 예년보다 호화로웠습니다. 그 내역은 속옷 2벌에 튜브치약 2개, 칫솔 2개, 비누 4개, 담요 1장. 거기에 된장 2kg, 계란 10개, 콩기름 300g, 간장 500g, 돼지고기 300g, 중국산 설탕 500g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도 주민들만 구할 수 있는 사치품입니다. 뜨거운 물. 물은 삶의 터전이자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음용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물입니다. 북한에서 사는 이점을 이 주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을 끓이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에게 식량조차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뜨거운 물은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7년 건설한 려명거리 고급 연립주택에 뜨거운 물이 없었다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가로 건축의 상징이자 노동당 시대를 표현한 동아나라의 실태입니다. 온수는 여성 군인에게 특히 더 부족합니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물 부족 때문에 여군은 남성과 동시에 샤워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언도 있습니다. 탈북자 이소연이 국무 중 겪은 곤란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샤워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녀가 있는 부대의 수도는 사전에 일절 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인근 개울에서 직접 물을 떠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는 개구리나 뱀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위생적인 면에서 볼 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장소는 아니지만 공중 목욕탕에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수 물놀이장에는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놀이장은 북한에서 최대 규모로 약 10유로를 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몇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고 게다가 수건, 젤, 샴푸, 수영복이 든 바구니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이야기이지만요.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번거롭더라도 꼭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이 주제의 영상을 보고 싶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어줍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과는 작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을 준비 중이니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